블로그는 키워드가 중요하다. 그래서 이거를 익혀야 되는데, 근데 제목 잡기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거의 키워드에 대해서 분명 영상도 봤어. 어디서 공부도 해봤어. 그랬는데 이게 실수하는 것들이 좀 생겨요. 내가 상위 노출이 되는 건 컴퓨터를 그냥 이해하는 거가 필요하고요. 내가 돋보여서 나의 클릭률을 높이고 체류 시간을 높이는 건 사실은 좀 심리적인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앞에 전자를 오늘 공부를 할 것이고 심리적인 것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입장에서 내가 검색을 할 때 내가 어떻게 이 단어를 찾아갔지? 어떻게 검색하는지는 결국 내가 검색했던 거를 기억하시면 되십니다. 근데 그게 의외로 생각보다 블로거의 입장으로 돌아가서 글을 쓰려고 하면 다 까먹으셔요. 다 제로 베이스로 돼서 내 글을 가지고 이거를 열심히 키워드를 잡아야지, 이거를 열심히 써야지, 이 생각만 하시는데, 그게 아니라 누가 이 글을 찾을 것인지, 누가. 그리고 이 정보가 왜 필요한지, 왜. 그러니까 정보가 필요해서 찾는 그 키워드가 있고, 위로 아니면은 뭐, 그 아이 아프다고 할 때 사실 엄마들이 어느 정도는 알잖아요. 근데 이거를 자기는 이렇게 어떻게 했는지 찐 경험도 궁금하지만, 그리에서 그거를 뭐 모유를 어떻게 뗐고 막 그런 마음가짐이나 이런 걸 찾고자 하는 경우도 사실 있거든요. 그거를 내가 파악하고 글을 쓰는 거랑 그거를 파악하지 못하고 글을 쓰는 거가 정말 천지 차이예요. 예를 들어 그거를 모르고 쓰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자, 코로나로 내가 분명히 상해 노출을 잘 시켰어. 근데 최신 글로 분명 네이버는 잘 띄워줘. 근데 내 글이 금방 묻혀. 왜일까? 코로나는 누가 찾을까라는 거예요. 이게 어떤 경로로 내가 걸렸고, 어떻게 검사하고, 어떻게 내가 대처를 해야 되고, 어떻게 예방을 해야 될지, 그게 궁금해서인데, 근데, 내가 걱정이 돼서 막 이렇게 막 서두도 너무 길고, 누가 뭐라고 해서 내가 어디를 가게 되었는데, 이런 되게 지지부지한 설명을 사람들이 찾고자 하는 게 아니니까, 이거를 아무리 좋은 내용이 그 사이에 숨어 있다고 한들, 사실 여러분, 글 쓰실 때 되게 중요한 거는 정말 100% 모르는 사람이 딱 들어와서 처음 마주하게 되는 건데, 글이 눈에 쏙 안 들어오고, 글자가 너무 작거나, 글자가 너무 크거나, 눈에 안 들어오거나, 아니면 이렇게 수다스러운 말이 되게 길다던가, 그러면 모르는 사람이 들어와서 어떻게 되죠? 나가게 되는 거야. 단, 글이 되게 재밌어. 말투가 너무 재밌어. 그러면 이거를 다 깔고 누르더라도 분명히 보는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뭐다? 검색자의 입장을 그래서 알아야 된다. 자, 그래서 우리는 오늘 심리적인 거는 이렇게만 정리를 해드리고, 기술적인 거, 요거를 파악을 일단은 기본적으로 해둬야 되는데, 제가, 3단계가 아닙니다. 4단계입니다. 모든 걸 넣은 게 바로 4단계로 정리를 해드렸어요. 첫 번째, 자동 검색 키워드. 두 번째, 연관 검색 키워드. 당연히 봐야 되죠. 근데 요즘에는 함께 많이 찾는 키워드로 나오는 게 있죠. 그 다음에 다른 사람 제목에서 키워드 찾아내기. 이게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쇼핑 제목에서 찾아내기. 요게 있어요. 그래서 요런 식으로 찾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3단계 조회수 체크하기. 4단계 스마트 블록. 이거 진짜 이게 너무 중요하거든요. 이거 마지막에 조금, 임팩트 있게 좀 다뤄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를 하나씩 오늘 설명을 하고 좀 예시를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정말 1차적인 방법이 1단계죠. 그러니까 순서대로예요. 이게 자동 검색 키워드는요, 제가 처음에 제목을, 이게 뭐라고 줘야 될까? 예를 들어 내가 이제 커피를 가지고서 뭔가를 하려고 해봐. 그러면은 커피, 테이크아웃, 여기 가게 이름, 뭐 이 정도만 쓰게 되는 거야. 근데 그런 식으로 계속 쓰다 보니까 검색이 너무 안 되는 거예요. 그때 이제 막 찾다 보니까 알아낸 게, 이게 사람들이 궁금해해서 검색을 하는 게 뭔가 있구나. 이런 식으로를 나중에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결국 자동 검색 키워드는 컴퓨터가 우리가 이제 이 입력값을 내가 제대로 줘야 출력값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얘가 제대로 나를 찾아올 수 있게. 그래서 제목에 넣는 키워드로만 검색이 대부분 되고요. 본문 안에 넣는 거는 정말 조회가 막 20개, 30개 어디 저기 지방에 있는 작은 뭐 섬지역 뭐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안 쓰는 단어가 아니고서는 보통 사람들이 쓰는 단어는 꼭 반드시 이거를 지켜서 써줘야 됩니다. 안 그러면 검색이 안 돼요.
그래서 컴퓨터가 나를 찾아올 수 있게. 근데 여러분, 우리가 다이소만 쓰더라도 다이소 쓰는 사람이 너무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정말 잘 써야 된다는 사실. 그래서 일단 예시 중에서 제가 이제 답을 하나씩 사진으로 이렇게 드리잖아요. 그럼 자동 검색 키워드가 바로 이겁니다. 검색을 하려고 내가 키워드를 썼는데 밑에 뜨는 거 있죠? 밑에 뜨는 것들이 이게 바로 자동으로 뜬다라고 해가지고 자동 검색 키워드가 되시는 거예요. 위에가 가장 인기가 많고 요즘에 핫한 거. 그 다음에 아래쪽으로 갈수록 조금 더 검색량이 좀 작아지는 거. 근데 이것도 여러 가지 요소가 있어요. 자, 제가 여기 정리해 드릴게요. 제목의 가장 첫 자리는 중요도가 높은 자리이기 때문에 가장 선정할 때 중요하게 넣으셔야 됩니다. 두 번째, 자동 검색 키워드는 키워드를 검색할 때 이렇게 자동으로 뜨는 거예요. 그런데 인기 많은 키워드는 이게 많이 떠요. 여러 가지로. 사람들이 많이 검색을 한다는 뜻이에요. 그만큼 뭐 포켓몬스터 축제한다. 지금 롯데월드에서 포켓몬스터 무슨 퍼레이드 한다. 많이 뜰 거예요. 자, 근데 경쟁, 조회수가 적으면 이것도 적게 뜰 겁니다. 또는 아예 안 뜨기도 해요. 그러면 아예 안 뜨는 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근데 분명히 검색량이 조금 나오는데, 너무 이제 사람들이 몰라서 그러는 건 쓰셔도 되는데, 이거는 나중에 이따가 3단계, 4단계에서 수치를 꼭 체크를 하고 쓰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열심히 썼는데 아무도 검색 안 하는 키워드인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예시를 제가 들어봤어요. 하나는 자동 검색이 많이 뜨겠죠? 당연히 서울 가볼 만한 곳, 서울 여행. 그다음 반대로 독도에 다이소 없잖아요. 그러면 안 뜬단 말이야. 이런 식인 거야. 근데 이거는 지금 제가 되게 극단적인 예시를 드렸지만 여러분들이 찾다 보면 이런 게 은근히 있어요. 그래서 하나만 뜨는 게 있고 그 정도는 그래도 써도 돼. 근데 아예 안 뜬다? 내가 잘못 찾아낸 건 아닐까? 생각을 할 때 내 위주로 생각한 건 아닐까? 검색자는 다르게 생각하지 않을까?를 반드시 한번 다시 2차, 3차, 4차로 제가 이제 알려드리는 단계로 찾아내셔야 됩니다. 그래서 가장 위가 검색량이 많고 이슈가 많이 되면 가장 위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이거를 컴퓨터다. 그냥 챗GPT랑 다름이 없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앞으로 인공지능이 계속 발전을 하고 그게 우리의 모든 기술이 숨어 있잖아요. 네이버도 똑같아요. 당연히 사람들이 많이 검색하는 거를 상위에 띄워주려고 할 것이고 사람들이 많이 검색하는 걸 이렇게 보여주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 속에서 사실 3단계, 4단계, 2차적인, 3차적인 방법을 모르면 그러면 나는 계속 이런 글을 썼을 때 인플루언서한테 묻히고 그리고 최적화한테 이제 묻히고 계속 묻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블로그 조회수 초보자는 그래서 중간에서 아래쪽을 골라야 되는데요. 사실 좀 더 초보자 같은 경우는 다른 거 이따가 지금 말할 2단계, 3단계 쪽을 좀 노려야 돼요. 단 반복되는 키워드는 중복을 피하시는 게 좋아요. 처음 제가 이제 제목 피드백을 해드릴 때 보면 같은 단어가 계속 들어가요. 용평, 여행, 뭐 3박 4일 용평 리조트 패키지로 뭐 또 하필 또 가는 곳이 용평이 붙을 수 있잖아요. 너무 많이 넣는 거야. 근데 그렇게 되면 본문에도 용평이라는 단어가 너무 많이 들어가면서 이게 그 컴퓨터잖아요. 컴퓨터가 오해하기 딱 좋은 게 키워드가 너무 많아 버리면 얘 이거 일부러 넣은 거 아니야? 네, 그게 순위가 완전 뒤로 막 50위, 60위 이렇게 밀릴 수가 있어요. 그 웨어리즈 포스트에서 내가 어느 위치에 있는지 체크해 보실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100위까지밖에 안 떠요. 그 말은 이렇게 검색량이 많은 애들은 사실 심지어 발행한 그런 문서 수, 블로그 포스팅 수는 더 많아요. 진짜 많기 때문에 나는 저기 안 보여. 그럼 50위는 사실 이미 의미가 없어. 옛날에는 쭉쭉 마우스를 내리면 보이는 구조였지만 이제는 달라졌어요. 이제는 스마트 블록, 연관 검색어 함께 많이 찾는 결국 여러분들 검색자 입장으로 돌아가 보세요. 우리 어떻게 찾아요? 한번 찾고,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성격이 급해서 그런지 이런 건 진짜 잘 만드는 것 같아요. 우리는 타고 그냥 다른 데로 가버려요. 굳이 블로그 탭 눌러서 50페이지, 뭐 60페이지, 60번째, 100번째, 200번째까지 절대 안 본다는 거죠. 근데 사실 키워드를 이렇게 놓쳐버리면 거의 그냥 안 뜬다고 봐야 돼요. 근데 어떤 분이 그런 경우가 있어요. 선생님 매일매일 쓰면 잘 뜨던데 그래도 매일매일 쓰면 조회량이 나오는데 정확히 말하면 조회량이 나오는데 제가 매일매일 1포스팅을 안 해서 그런 거 아닐까요? 그건 정확히 아닙니다. 이 대답은 정확히 제가 알려드리면 우리가 글을 썼을 때 1차적으로 내 이웃들이 들어와 봐요. 그러니까 내가 오늘 1일 1포스팅을 매일매일 죽어라고 하면
분명히 뭔가 조회량이 나오는 것 같단 말이죠. 제가 밤새도록 저도 저품질 걸렸을 때 블로그 1도 몰랐을 때 다 해봤죠. 다 해봤어요. 제가 최대한 해보니까 방문자가 200까지 나오더라고요. 왜? 뭐 최신글에 가끔 어디 잠깐 올라가고 이웃들이 잠깐 들어오고 운 좋게 뭐 글 하나 조금 뜰까 말까니까 200까지는 되더라고요. 근데 그 이상을 못 넘는 거예요. 그때 알았어요. 제가 성격이 좀 급하고 죽도록 좀 할 때는 꽂혀서 하는 편인데 내가 200 정도밖에 뚫을 수가 없다. 200을 안 뚫려져. 해봤어. 안 뚫어져. 아, 다른 사람은 더 안 될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보통 일반적인 분들은 100에서 못 넘어가는 분들. 내가 일일 1포스팅을 안 해서 그렇다? 아닙니다. 키워드는 모르는 사람이 검색해서 들어오는 게 네이버 검색 구조, 검색 사이트잖아요. 검색이 안 되게 만들면, 검색이 안 되고 52, 62에 머물면 내 글은 오늘 이웃들이 보고 내일부터는 소모돼요. 없어. 그냥 제로야. 제로. 그래서 거의 대부분 한 3일차, 4일차부터 내 글 조회량이 0으로 뜨는 걸 발견하게 되는데요. 그렇게 된다. 내가 일주일 글 발행을 한 것 중에 반 이상이 3, 4일 이후, 일주일 이후에 0으로 뜨기 시작하는 게 대부분이다. 그건 키워드 모르고 계신 거예요. 잘못 찾고 계신 거예요. 아니면은 이 정도는 쓰셨는데 이거 누구나 다 쓰는 거거든요. 2단계, 3단계 모르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반복되는 키워드, 컴퓨터가 오해하지 않게 써야 된다. 컴퓨터가 알아듣고 내 거를 찾아보고 들어올 수 있도록 써야 된다. 요거 1단계입니다. 자, 2단계. 연관 검색어. 근데 제가 연관 검색어만 원래 쓰려고 하다가 요즘에 연관 검색어도 사실은 자동 검색 키워드도 뭐 어느 정도 사람들이 써. 근데 연관 검색어도 사실 어느 정도 쓰는 단어들이 너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추가한 게 뭐냐면 다른 사람 제목, 함께 많이 찾는 키워드, 쇼핑 제목. 이렇게 5가지를 한번 볼게요. 자동 검색 키워드는 이제 누구나 아는 방식입니다. 자동 검색 키워드가 적게 뜬다면 그대로 2개 정도 골라서 제목 잡는 것도 괜찮아요. 무슨 말이에요? 적게 뜬다? 아니, 사람들 많이 안 쓴다. 경쟁이 적다. 그러니까 그냥 써도 돼. 그런데 이렇게 가평, 키즈, 풀빌라 많잖아요. 여기랑 여기랑도 비슷해요. 그리고 여기 킹덤, 키즈, 풀빌라, 뭐 토이 키즈. 이거는 누가 봐도 키즈, 풀빌라 이름인 게 티가 나잖아요. 이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된다면 나는 한 번 더 들어가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그대로 쓰면 여러분 절대 안 돼요. 절대.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로 이게 초보자분들 제목 잡으실 때 만약에 가평 펜션, 가평 키즈 풀빌라, 맛집도 그래요. 그러면 저한테 이제 피드백 해달라고 갖고 오는 거 보면은 가평 키즈 풀빌라, 그 다음에 그 풀빌라 이름, 그리고 가족이랑 너무 재밌었어요. 뭐 추천해요. 진짜 절대 안 뜰 제목이에요. 왜냐면 일단은 앞쪽에 첫 번째 정하신 가평 키즈 풀빌라 추천. 이거 진짜 많이 쓰시는 단어죠. 추천. 그래서 요걸로 첫 번째로 정하셨다면 사실은 거의 안 뜰 거라고 봐야 되는데 두 번째, 어딜 놀러 가셨을지는 모르나 보통 일반적인 분들의 루트는 저렴한 곳. 이게 검색이 많이 되고 홍보를 많이 돌리는 곳이랑 조금 다른 장소일 때가 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글이 안 뜨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내가 쓰려고 해. 그럼 저는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그냥 사지 않아요. 그냥 거기에서 그뭐 쿠팡에서 저렴한 거 그런 식으로 글을 쓰려고 하면 이걸 미리 검색해보고 삽니다. 그 말인즉슨 찾아봤더니 오은영 선생님이 홍보를 하거나 오은영 선생님이 만들었대. 라던가 테레비 프로그램에 나왔대. 라던가 쇼핑 탭에 첫 번째 뜬다. 인기가 좀 많은 것 같아. 이런 식으로 구매를 합니다. 리뷰도 많은 걸 당연히 보지만 좋은 제품인 건 당연하지만 이게 검색이 될 만한지 아닌지를 보고 구매까지 하는 경우가 많고 여행 갈 때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여행 갈 때 저는 여기 연관 검색어에 뜬 것도 사실은 다 들어가 보고 가격대가 물론 좀 맞아야 되긴 하겠지만 한 5만 원, 10만 원 선에서 좀 추가해서 내가 갈 수가 있겠다라고 하면은 가는 편이에요. 왜냐면은 마인드를 바꿔야 돼요. 그냥 내가 지역 뭐 상권을 내가 뭐 살리고 싶어서 내가 서울 뭐 남양주 기자단을 활동하고 있어서 곳곳을 설명하고 싶어서 좋은 취지로 하신다면요, 뭐 나쁘지 않습니다. 내가 현이 되어서 뭔가를 알리고 싶어. 그것도 나쁘지 않아요. 근데 제가 블로그를 2016년도부터 했거든요. 제가 초반에는 정말 좋은 글 정말 많이 썼어요. 뭐 예를 들어 놀이를 뭐 종류별로 막 묶어가지고 쓰고 아이들 훈육 관련으로도 되게 많이 써서 얘가 메인에 꽂힌 적이 되게 많아요. 네이버는 사실 이런 경험과 진솔한 글 너무 좋아하거든요. 그런데 어느 순간 제가 현타가 온 게 내 이웃들한테는 너무 좋은 글이고, 그리고 이걸 간절하게 바랬던 사람한테 너무 좋아서, 막 할머니들이 댓글을 남기는 경우도 있어요. 좀 할머니들이 교육하시기도 하니까, 아이들 보기도 하니까. 그런데 저한테는 조회수가 남지 않고요.
애드 포스트도 남지 않고요. 되게 남 좋은 일만 하는데 다 좋아요. 저도 좋은 일 하고 싶어요. 근데 내가 돈이 있어야 이 글을 오래 쓸 수가 있고, 내가 돈이 있어야 우리 아이한테 뭐 책이라도 한 권 사주면서 얘네들, 내가 글 쓰는 동안 기다리고 있는데 테레비만 볼 게 아니라, 뭐 교구 좋은 것도 갖고 놀고, 책도 뭐 좋은 것도 보고, 이러면서 내가 일해야지 저가 의미가 있다고 어느 순간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내가 좀 가진 게 있어야 베풀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사실 제가 이렇게 달리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쇼핑 제목, 다른 사람 제목, 숨은 키워드 뭐 이런 것도 보라고 했는데 요거를 제가 하나씩 이렇게 갖고 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다 누구나 쓰는 단어니까 레벨업이 필요하다. 그래서 저는 일부러 이런 데도 찾아서 간다. 설명드렸어요. 그리고 물건 구매하기 전에, 놀러 가기 전에, 글 쓰기 전에 3세트 모두 해야 돼요. 그러니까 구매하기 전에 한 번쯤 검색해 보는 거, 가기 전에 한 번쯤 검색해 보는 거 해야 되죠? 글 쓰기 전에는 진짜 필수예요. 글 쓰기 전에는. 글 쓰기 전에 해야 되는 이유는요. 사진이, 썸네일이 다 겹치지 않는지. 짜장면집 같은 경우 그런 거 되게 많거든요. 커피숍도 그렇고. 다 똑같은 사진이야. 그러면은 매력이 없어. 그러면 결국 상위에 있는 사람을 클릭하는데 내가 두 번째 있을 수도 있고, 세 번째 있을 수도 있고, 다섯 번째 있을 수도 있잖아요. 위치가. 그러면은 내 글을 클릭하고 싶게끔. 그래서 제가 엊그저께 초등학교 참관 수업을 갔다 왔어요. 다 참관 수업에 대해 쓸 거 아니에요? 제가, 뭐,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제목을 잡은 다음에 마지막에 주의사항. 주의사항, 뭔가 조심해야 될 것 같잖아요? 네. 어떻게 검색자 입장에서 제목을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함께 많이 찾는 키워드를 네이버가, 이걸 띄워준 지 그렇게 많이 안 된 것 같아요. 제 기준에서는. 원래 연관 검색 키워드가 오른쪽 또는 맨 아래에 위치를 해 있었거든요. 근데 스마트 블록 생기고 나서부터 얘가 좀 같이 이제 뜨더라고요. 괜히 뜨지 않겠죠. 연관해서 많이 뜨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돼. 이게 왜 뜰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거는 두 가지가 있을 거예요. 많이 쓴다. 두 번째는 여기서 많이 홍보를 돌린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머리를 돌리면 갑자기 딱 어떤 생각이 나냐면, 이 중에서 어떤 곳은 체험단을 뽑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우리가 키워드를 생기는 원리가요. 그것도 두 가지가 있는데요. 우리가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네이버가 지정한 그런 키워드가 있고 우리가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체험단을 받을 때 키워드를 줘요. 그래서 상위를 주기 너무 힘들어. 다 똑같이 주니까. 그런데 그 키워드를 만들려고 합니다. 단시간 안에 키워드가 계속 같은 키워드가 발행이 되면 네이버에서는 사람들이 많이 찾나 보다. 그거를 생성해줘요. 실제로. 그래서 예전에 젤리캣 그런 애착 인형이라던가 그 몇 가지 같은 경우는 우리가 계속 엄마들이 써서 생긴 게 있는데 그게 홍보 효과이기도 해서 이게 여러분 사실 상술과 진짜 찐 경험이 오묘하게 섞여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찾으면 내가 마음에 드는 곳을 이렇게 찾잖아요. 체험단을 찾아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인기가 많으니까 내가 가면 조회량이 많이 나오겠구나를 해봐야 되는데, 근데, 상위 노출된 사람들 꼭 체크를 해보셔야 되고요. 이거 굳이 체크를 제가 캡처를 해온 이유는 번호가 달려있죠. 이 번호 왜 달려있을까요? 여기 번호가 달려있는 이유. 여기는 번호가 없긴 해요. 근데 블로그로 지정이 돼 있단 말이에요. 일단 얼마 전에도 이제 그 파노라마 뷰로도 물어보신 분이 있었는데 일단 메인에 이렇게 딱 검색하자마자 뜨는 종류는요, 네이버가 지정하는 거니까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어서 그걸 가지고 키워드를 계속 넣거나 이러시진 마세요. 그러시지 마시고 이거 같은 경우를 설명드리자면 인용구 아시죠? 인용구로 1번, 2번, 3번, 4번 이런 식으로 순서대로 체크인, 정글짐, 샤워실, 화장실, 온술풀, 수영장을 인용구대로 탁탁 나눠 놓은 거예요. 문단, 문단, 문단. 뭐예요? 컴퓨터가 좋아하는 챗GPT가 우리한테 출력값을 줄 때 이렇게 번호 순서대로 주잖아요.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주지 않잖아요. 우리도 그렇게 하면 잘 뜬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컴퓨터를 파악해야 돼요. 자, 여행이 좀 생소하실 수도 있고 와닿지 않을 수도 있어서 다이소로 다시 한번 가볼게요. 다이소로 찾았어요. 자동 검색 키워드. 일단 나랑 해당하지 않는 것도 많아. 그 다음에 너무 사람들이 많이 쓰는 것도 많아. 이거 어떻게? 다이소 리들샷 살 거예요? 이거 관심이 없을 수도 있잖아요. 어떻게 해요? 함께 많이 찾는 이 키워드를 한 번씩 보면 내가 쓸 게 분명 있을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쇼핑도 보면 키워드가 다 숨어 있어요. 쇼핑도 여러분 괜히 1페이지에 뜨는 게 아닐 거예요. 이게 다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리뷰가 많든 인기가 많든. 그러니 여기 중에서 이제 아이디어 키워드로 삼아도 되고
또는 내가 쓰는 거라면 팬트리 핸들용 멀티 수납함 S. 그럼 SM 라지가 있나? 칸막이 정리함 대형, 대형, 중형, 소형이 있나? 4단 투명 포켓, 거리형 포켓, 칸막이, 뭐, 다이소 칸막이, 대형, 뭐 이런 것까진 필요 없어요. 투피나 이런 것까진 필요가 없어요. 근데 가끔 진짜 인기 있는 건 다이소 품번으로도 검색하는 경우도 있기는 한데, 요 정도는 본문에 쓰시면 됩니다. 투명 수납함, 서랍, 정리함, 뭐 투명이면 불투명도 있을까? 이런 식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 안에 숨은 것들이 키워드다. 여러분, 제가 스마트 스토어도 해보지 않았겠습니까? 코로나 시절에. 여기 위에 뜨려면, 1페이지에 뜨려면 진짜 힘듭니다. 리뷰 수 많아야 되고요. 사람들 많이 찾아와야 되고요. 그리고 많이 팔려야 돼요. 진짜 쉽지 않아요. 근데 1차적으로 얘도 키워드예요. 키워드가 일단 있어야지 일단 노출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 키워드가 여러분 알고 내가 이용하면 블로그에 사용해도 된다는 거고요. 이거 지금 검색하다가 탁 내리니까 네이버 플러스 스토어라고 딱 뜨더라고요. 네이버 플러스 스토어로 어플, 쇼핑 어플이 새로 생겼습니다. 4월 오픈했나?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 들어가시면 제가 파는 건 아닌데 여러분 들어가시면 쿠폰 줄 거예요. 이렇게 받아서 쇼핑하시면 물티슈 이런 거 지금 저렴하니까 쇼핑 싸게 구매하실 겸 일단 여기에 뜨는 거는 아직 연관돼서 뜨기 때문에 이건 되게 상위로 의미가 있는 거다 이거를 쓰실 필요까지는 없는데 계속 눈여겨는 봐야 되는 게 네이버에서 이번에 만들었잖아요. 이게 앞으로 이게 또 어떻게 발전이 될지 모르니까 그냥 이렇게 봐두고 저런 상품이 있구나 이런 식으로 훑습니다. 근데 여기도 키워드가 있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쓸만한 게 이렇게 있다면 어쨌든 쇼핑 탭을 통해서 참고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아까 다이소는 리들샷 이런 거 난 관심이 없을 수 있잖아. 타고 타고 권법으로 한번 타고 들어가는 거야. 다이소 치고 갔더니 어때요? 아까 다이소 몰이 두 번째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처음에 위에 쪽 인기가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위에 쪽부터 이렇게 들어가 보는 거예요. 관심사로 통해서. 저는 이거를 사실 왜 다이소몰을 쳤냐면 영업시간, 오픈시간 누가 봐도 되게 쉽게 쓸 수 있어. 그럼 저는 이런 건 잘 안 써요. 이런 거는 최적화분들이 쓰셔야지 한번 빡 상위에 떠서 조회수 끌고 가고 근데 누구나 쓰기 때문에 금방 내려가요. 그래서 저는 이런 글은 쓰면 지치더라고요. 이런 거 내가 에너지 소모해서 발행을 하고 상위에 뜬들 일주일. 제가 한번 엄마표 미술놀이로 상의를 딱 찍었는데 딱 일주일 가더라고요. 와, 이거 진짜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했던 게 작은 키워드를 같이 갖고 간다던가 아니면은 이런 건 아예 안 써요. 아예 안 쓰고 다른 거랑 뭐 굳이 같이 쓸 때만 쓴다든가 아니면은 이 중에서 다른 거를 들어가는 편이에요. 요즘에 일단 다이소 약 있잖아요. 약은 철수되기로 했잖아요. 문제가 많아가지고. 화장품은 이제 10,000원대까지도 늘어난다고. 그래서 올리브영이랑 이렇게 한다는 뉴스를 봤어요. 그런 식으로 보면, 지금 화장품이 되게 인기가 많겠네 해서 이런 걸 다루실 분은 다루셔도 되고, 저는 육아교육 쪽을 쓰니까 일단 요거는 좀 패스하는 편이 욕심이 나도 잘 몰라요, 또 화장. 잘 몰라. 그래서 다이소 몰을 들어가 본 거예요. 와, 그냥 이렇게 봐도 한 번만 타고 들어갔을 뿐인데 자동 검색어가 일단 달라졌고, 해외. 와, 이거 궁금하다. 다이소 몰에서 해외까지 배송이 될 것인가? 해외까지 배송비가 얼마일 것인가? 또 이거를 보니까 저희 또 빛날밤에 저기 제주도 사는 분도 있잖아요. 제주도는 그럼 얼마지? 제주도에 다이소 있으니까 그건 또 상관이 없나? 막 여러 가지로 이제 생각이 들더라고요. 옛날엔 다이소 몰이 있고 샵 다이소라고 배송이 바로 되는 진짜 배민처럼 이게 너무 좋았거든요. 근데 이게 합쳐졌어요. 장사가 잘 안 됐나? 사람들이 잘 몰랐나? 너무 편했거든요. 그래서 그걸로 클립이나 릴스 찍으면 진짜 1만 그냥 찍었는데 그게 없어지고 이렇게 합쳐졌어요. 차이점은 이건 택배 배송이고 그거는 그냥 사람이 완전 배송하는 그거였거든요. 하루 만에. 자, 그때 그래서 제가 썼던 글이 샵 다이소랑 다이소 몰이랑 비교하는 글. 굳이 피곤해도 사람들이 궁금해할 만한 글을 쓰면 오래 갈 수밖에 없어요. 상위에 뜰 수밖에 없어요. 오늘도 어떤 분이 이제 지수를 땡겨야 되나, 스크랩을 해가지고 지수를 땡겨야 되나, 그거 스크랩 중단하면 다시 지수 내려가요. 왜냐하면 기계적으로 억지로 서로 스크랩 품앗이 하면서 올린 거니까. 근데 이거를 내가 키워드를 파고들잖아요. 이런 식으로 내가 찾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를 비교한 글을 쓰시면 요게 조금 더 이렇게 상위 노출이 조금 더 쉬워요. 다이소몰, 뭐 배송 되게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반품은 어떻게 할까요? 일단 이거는 배송과 관련된 게 너무 많아서 저라고 했을 때 상품 혹시 내가 좋아하는 상품, 구매하려는 상품이 있으면 다이소몰 또는 다이소 합쳐서 어차피 다이소몰에 있는 게 다 다이소에 있는 거니까
합쳐서 제품명을 검색을 한번 해볼 것 같아요. 자, 근데 여러분들이 조심하셔야 되는 게, 다이소몰 여기 밑에 바로 FNQ가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이런 걸 정리해서 쓰면 너무 좋잖아요. 사람들이 또 귀찮은 걸 또 싫어해가지고 하나씩 다 찾아보지 않고, 아, 요즘엔 그런 말이 있어요. 핑거 어쩌고저쩌고 이런 얘기 있잖아요. 핑거 프린세스? 핑거 뭐 어쩌고 이렇게 뭐 이런 말이 있잖아요. 손으로 물어보기만 한다고 그런 경우가 많은데,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뭐 그런 사람도 많아지니까 뭐 어떻게 해. 그러면은 우리가 블로그에서 그걸 다룬다면 그런 분들이 손쉽게 찾을 수 있게 해주니까 조회수가 올라가겠죠? 그런데 주의사항이 한 번 얼마 전에 저품질 대란이, 그러니까 저품질, 저도 준체 6에서 준체 2로 완전 갑자기 강등을 최저가분들 다 끌어내려가지고 난리가 났던 적이 있었어요. 뭔가 로직을 얘가 변경을 해보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도로 또 다시 올려놨어요. 몇 명 빼고는. 그래서 저도 다시 돌아왔는데, 그때도 문제였던 게 뭐냐면, 너무 챗GPT의 글이 너무 많이 생산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챗GPT를 그대로 쓰시면 누락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 챗GPT 사용하시는 분은 한 번 더 유사 문서가 없도록 한 번도 작성되지 않은 글로 쓰여줘라고 명령어를 한 번 더 내리신 다음에 사용하시고요. 되도록은 챗GPT를 조금 그냥 참고만 하시고, 그냥 내가 설명을 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네이버가 되게 애매한 게, 아까 번호 순서대로 뭔가 이제 백과사전처럼 컴퓨터처럼 쓰는 글을 이렇게 잘 찾아내면서 꼭 설명은 좀 이렇게 부드럽게 해달래. 되게 까다롭죠? 까다로워. 그 다음에 찾다 보니까 뭐가 나와요? 유심은 판대. 여러분. 알뜰폰 유심. U 플러스랑 뭐랑 뭐가 있는지 두 개 이상이면 더 좋겠죠. 비교하는 게 더 좋으니까. 이쪽도 들어오고 저쪽도 들어오니까. 사진을 다 찍어. 그 다음에 하나만 해본다던가 아니면 내가 알아보고 조금 더 알아봐. 왜냐? 이거는 하나 정도는 글을 요대로 뉴스대로 쓸 수가 있으니까 나는 한 번 더 들어가서 정보를 제공해야 돼요. 그래야지 꾸준하게 사람들이 유입이 될 수 있고 살아남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요것도 있고, 무료 배송에 온라인 활발, 뭐, 온라인몰이 잘 되나 보다, 사람들이 많이 찾나 보다 싶기는 하죠. 그리고 다이소 제품 같은 경우는 인스타그램 릴스 많이 보시면 거기 아이디어가 진짜 많이 나와요. 계속 새로운 상품을 소개를 해주니까, 그렇게 하시면 되고, 이거였어요. 파노라마 뷰라고 해요. 사진이 컷컷컷 여러 개 뜨죠. 그러니까 지금 검색이 굉장히 여러 가지로 바뀌어져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계속 보시면 여행 쪽이랑, 맛집 쪽이랑, 아니면은 일반 우리 장난감 쪽이랑 사실 이런 뷰가 조금씩 달라요. 이제 이거 이렇게 뜨고 싶어가지고 여기 사진 밑에다가 하나씩 그 제목 그대로 달아서 다이소몰 추천 제품 이렇게 달아가지고 했는데 그거가 되게 옛날의 방식이에요. 10년 전에 같은 경우는 키워드를 10번 정도 막 20번, 30번 많이 쓸수록 노출이 되게 잘 됐고 단순했죠. 그러니까 10년 만에 진짜 기술이 많이 발전한 것 같아요. 그래서 반복을 되게 많이 하면 잘 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여기 사진 밑에다가 이렇게 쓴다거나 세 번째는 사진 이름 저장도 그렇게 썼어요. 다이소몰 추천 제품. 물론 저는 귀찮았죠. 그냥 안 했죠. 그랬더니 안 떴죠. 그죠?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했던 게 키워드를 본문에 하나부터 열까지를 계속 넣은 거야.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이걸 다 해본 거야. 어떠니, 다섯 번이 잘 뜨는 거야. 그래서 일단 그렇게 넣기 시작했던 거고, 거기서 사실 앞뒤로 뭔가 다양한 그런 상황은 있어요. 조회수가 진짜 별로 이렇게 되게 경쟁이 약해. 그러면 좀 적게 넣어도 돼요. 그 다음에 다섯 번만 써도 일단 뜨긴 떠요. 근데 한두 번 더 쓴다고 잘못 뜨진 않아요. 근데 인용구에 쓰는 거는, 그거는 또 숫자가 안 쳐지더라고요. 그래서 본문 안에 적당하게 이 키워드를 반복을 해줄 것. 이렇게 다이소 계속 반복이 되잖아요. 반복이 될 때 사실 무조건 쓰지 말라라는 건 아니고 두 개까진 괜찮습니다. 컴퓨터가 아무래도 알아먹기 쉬우려면 다이소 온라인 몰, 다이소 추천템 요대로 똑같이 붙였어야 얘가 좀 잘 알아먹긴 해요. 그래서 빡 띄울 게 정말 둘 다 너무 중요해. 둘 다 너무 중요하면 이렇게 둘 다 쓰는 건데, 근데 그런 경우가 있는 거예요. 너무 욕심을 많이 내서 이렇게 다 했다가 이거 안 뜨면 어떡해. 그런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제목은 사실 이렇게 간단하게. 여기도 지금 보시면 딱 리들샷에 대해서만 썼잖아요. 이렇게 리들샷에 대해서만 써야 리들샷 사람들이 이 글을 다 보고 결국 그 글이 온라인 몰 글까지도 올라온 거예요. 왜? 체류 시간이 단시간에 얘보다 많다는 거예요.
여기 지금 리들샷 구매 추천템 막 이것저것이 아니라 정말 리들샷만. 그리고 제가 왜 다른 사람 글 봐야 돼요? 미리 검색해 보세요. 사진 보세요. 사진 보면 일단 계속 보면서 난 저렇게 하지 말아야지. 나 저렇게 찍어 봐야지. 라는 게 생겨요. 사진과 글의 가독성은 계속 쓰고 계속 찾아보면 그냥 자동으로 늘어요. 진심으로. 진심으로 얘기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너무 조바심 낼 필요 없고 남보다 비교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다음에 이렇게 보면서 이 사람이 이렇게 찍었어. 그럼 나는 어떻게 찍을까? 리들샷을 두 색깔 가지고 이렇게 같이 찍으면 조금 더 차별화가 생기겠죠? 가게에서 리들샷 쫙 모여져 있는 그 매대를 찍으면 조금 더 있어 보이겠죠? 이런 식으로 머리를 굴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미리 찾아보는 거.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 리들샷 300이잖아요. 저는 리들샷을 사봐서 알기는 하는 거긴 한데 이게 100, 뭐 300, 뭐 이런 식으로 숫자가 높을수록 좀 더 세요. 그러면은 100 정도 사가지고 테스트 해보다가 300 하면은 그럼 되니까 두 가지 사면 어때? 그럼 친정엄마 하나 주면 되지. 오, 친정엄마 좋아하시더라고, 실제로. 그렇게 비교를 하면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보고 싶겠죠? 클릭하고 싶겠죠? 그러니까 이게 기술을 배운 다음에 심리전을 넣으면은 그거는 클릭률과 체류 시간이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단, 사진 깔끔하고 글 깔끔하게 쓰는 건 당연히 필수고, 3단계 넘어갑니다. 조회수 체크하기 들어가야 돼요. 사실 키워드마다 주제라는 게 있어요. 뭐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피자 만들기라고 글을 썼어. 이거 어디예요? 푸드 쪽인 거야. 음식 쪽인 거야. 근데 이거를 내가 상위 노출이 그럼 될까 안 될까? 잘 안 돼요. 특히나 크리스마스 트리를 아이랑 만드는 글을 되게 많이 쓰시거든요. 육아맘이. 잘 안 떠요. 이 애매하게 애랑 그냥 되게 가볍게 애랑 추억을 남기시니까 사람들이 궁금한 건 뭐예요? 크리스마스 트리 어디서? 강남 고터를 갔다. 130, 150 사이즈 별로 비교를 하고 PE? PV 뭐 하여튼 있어요. 그 영어가 있어. 그거 막 이렇게 비교한 거랑 애랑 그거 하나씩 단 거랑 단. 오너먼트가 너무 예쁜 걸 사셨어. 다이소에서 너무 예쁜 걸 이렇게 여러 가지 사갖고 예쁘게 다른 거를 정보 주세요. 이렇게 쓰셨어. 이건 또 다른 문제지. 심리. 심리로 조금 생각해 보세요. 검색자 입장에서. 뭘 어떤 글을 내가 보고 싶냐는 거예요. 이렇게 봤을 때. 뭐, 검색량을 봐야 되는 이유. 왜냐면 지금 오늘도 예시죠. 미피 그로우러닝. 맞는 말이야. 틀린 말은 아닌데 사람들은 뭐라고 검색할 것인가. 입장을 바꿔서 제가 피드백을 바로 뭐라고 드렸단 말이에요. 왜? 10개월까지? 13개월까지? 3개월 사용 후기? 이렇게 쓸 것인가? 사람들이 그렇게 검색할 것인가? 아닌 거예요. 그러면 이것만 찾아보더라도 저는 글을 많이 써봤으니까, 도라기가 일단은 검색이 많이 돼요. 도라기, 두도라기, 이렇게 그 딱 정해진 주요 이슈 발달되는 시기에 검색량이 가장 많아요. 그래서 저라면 그걸 노리겠지만, 그게 처음 초보자한테는 어렵단 말이에요. 그만큼. 왜냐, 경쟁이 많고 문서가 많으니까. 그러면은 또 한 번 꺾어서 나는 그러면 10개월 장난감으로 가야겠다. 10개월 장난감과 또 10개월 아기 장난감. 또 이게 다 달라요. 그러니까 얘가 컴퓨터라 사실 제가 하는 말이 똑똑하고도 무식하다. 이 말을 좀 많이 드려요. 왜냐면 10개월 아기나 10개월 아기 장난감이나 10개월 장난감이나 똑같은 말인데 얘는 뭐 얘도 나름의 이유가 있겠죠. 핑계가 있겠죠. 왜? 문서가 너무 많으니까. 분류를 나는 해야 돼. 분류를 나는 해야 되기 때문에 제목에 반드시 써져 있는 걸로 똑같아야지 띄워줄 수 있어. 그래, 일리가 있다. 그래서 10개월 장난감, 10개월 아기 장난감이 다르게 뜨기도 합니다. 단, 이렇게 적합도가 정확하고 단시간에 체류 시간도 많고 조회량이 많으면 올라와요. 올라와요. 여기 안에 들어 있으니까. 그래서 사실은 키워드가 반복될 필요가 없다. 다이소 반복될 필요가 없다는 게 다 연관돼서 얘가 다 계산은 합니다. 그래서 너무 많이 쓰면 안 되고 막 52로 가니까 조심해야 되는데 정확히 노리면 괜찮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사실은 실수하는 게 거의 그런 거죠. 본문 안에 좀 이렇게 막 되게 여러 가지 설명, 막 인사부터 오늘 하루 잘 보내시고 지금 벚꽃이 뭐 비가 왔어요. 막 이런 것들 너무 많거나 아니면 리드샷 얘기 말고 다른 걸 많이 다루시거나 그러면 이제 이 산으로 갑자기 갔다가 다시 돌아왔다가 산으로 갔다가 제가 초보자 때 계속했던 게 발행 전에 반드시 필요하지 않을 문장이라고 하면 내가 애매해서 쓰는 경우 진짜 많거든요. 일반 글 쓰는 분들이 글을 쓰다가 쑥스러워 혼자 쓰다 보니까 그래서 이거 참 그랬으면 좋겠는데 이런 말을 쓰게 돼요. 굳이 그런 말을 마지막에는 지우고 발행하는 게 정확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월간 검색량을 봐야 되는데 실제로 제가 이거를 가지고 검색을 해봤단 말이에요. 이 미피 가지고 했더니 미피 그로우 러닝이 검색했을 때 내가 20밖에 안 나오는 거야. 이때 월 20개라고 했으면 그러면은 한 달이 30일이잖아요. 그러면 하루에 한 개도 검색이 안 돼요. 컴퓨터는
반드시 똑같은 걸 띄워주니까. 그럼 사실 이럴 때는 반대로 뒤집어서 단어를 혹시 해본다던가. 그러니까 LG 세탁기로 할지, 세탁기 LG로 검색할지, 사람들은 뭘 검색을 많이 할까요? LG 세탁기라고 검색을 많이 하겠죠. 그런 식으로 사람들이 많이 검색하는 단어로 이렇게 넣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넣고 여기 뒤에 같은 경우는 검색되지 않을 만한 애매한 단어라던가 아니면 애매한 어떤 꾸민말이라던가 이런 게 넣기보다 제가 정리를 딱 해드릴게요. 키워드를 하나, 둘, 세 개를 넣으시고 꾸민말로 넣으시면 되는데 되게 많이들 하시는 게 추천, 내돈내산 후기 1년 뭐 사용 후기 이렇게 되게 좀 길거든요. 그냥 내돈내산이면 내돈내산. 그냥 3개월 찐후기. 뭐 그냥 이렇게 임팩트 있게 딱 쓰시는 게 가장 좋아요. 저처럼 주의사항, 총정리, 팁, 뭐 비교 그리면 더 좋고요. 이런 식으로 쓰시면 됩니다. 제가 일본 같은 경우는 강릉 인스타 감성인데 보통 인스타 감성 어디서 써요? 카페에서 쓰죠. 그래서 강릉 이 해변을 인스타 감성으로 하긴 애매하다. 그러면 한번 다시 찾아보시라 숙제를 드렸었던 거고 2번 같은 경우는 일단 예시는 너무 좋아요. 화담숲이 이게 어떤 계절인지 모르겠는데 이거 쓰시는 분들 되게 많고 조회량이 상당하더라고요. 특히 모노레일도 되게 많이 이렇게 뜨는데 찾으시는데 모노레일 탑승 추천? 애매해. 임팩트가 더 줘야 되는 거야. 그래서 뭐 어디서 타야 되는지 준비물이 뭔지 시간이라든지 할인 팁이라든지 이렇게 한 번 더 들어가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제가 물어봤더니 아 이게 새로 생긴 이름이더라고요. 그건 각오는 해야 돼. 새로 생긴 건 사람들이 잘 몰라. 그리고 초등학생 홈스쿨링, 집에서 가르친다라는 개념이잖아요. 그 다음에 꾸구몰이 보니까 이제 온라인몰에서 제품도 살 수 있고 온라인 수업도 살 수 있는 거더라고요. 나중에 알아보니까. 그런데 검색자 입장에서는 이게 되게 제가 그 키워드를 아무래도 이렇게 단어로 설명을 해드리니까 제가 진짜 자세하게 적어드리잖아요. 그런데도 강의에서 설명을 다시 한번 드리는 건 이게 지금 애매한 게 뭐냐면 사실은 깊이 들어가자면 뭐 당연히 상위 노출은 되실 거예요. 되실 것 같은데 원래는 초등학생 홈스쿨링을 찾을 땐 엄마들이 왜 찾을까요? 진짜 집에서 가르치려고 찾잖아요. 그럼 꾸구몰은 좋긴 좋아. 그럼 내가 꾸구몰을 어떻게 제목을 뽑아야 그 엄마가 궁금해서 들어올까? 어. 그렇게 잡으시면 뭐 예를 들어 저 같은 경우는 초등학생 홈스쿨링 꾸구몰 뭐 비대면 수업 추천 리스트 뭐 국어 수학 온라인 선생님 신청 방법, 뭐, 이번에 신규 사이트, 뭐, 가입 방법, 뭐, 이렇게 좀 엄마들이 좀 클릭하고 싶도록 그 궁금증을 좀 해결해주는 제목으로 잡으신다던가, 아니면 사실은 저런 키워드 같은 경우는 엄마들이 보통 문제집이나 뭐 이런 것들을 궁금해 하실 수도 있으니까, 아니면 환경 세팅 어떻게 하는지, 그거를 사실 갖다가 붙여야 아까 리들샷처럼 검색량이 단시간에 늘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엄마표 놀이, 꽃놀이 다 좋은 말이에요. 지금 꽃 시즌이고, 벚꽃 피고 다 좋은데, 다 좋고 그냥 생각나는 거는 사실은 그냥 1차적인 자동 검색 키워드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 더 들어가서 사실은 되게 찾으시는 게 좋아요. 뭐 예를 들자면 뭐 노란색만 꽃 모은다던가 아니면 지금 튤립 뭐 시즌이다, 뭐 개나리 시즌이다라고 했을 때는 그것과 관련한 어떤 꽃말이나 뭐 이런 걸 한다던가 아니면 도안을 나눠주는 거를 이벤트를 한다던가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유아 과학놀이 이런 것도 누구나 다 쓰는 단어라서 사실 띄우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소수성 이런 것도 그러니까 저는 되게 아쉬운 게 너무 좋은 내용인데 사람들이 잘 몰라서 검색을 안 하는 단어가 꽤 많아요. 근데 그거를 오감 자극, 뭐 실험 후기 이렇게 애매한 단어로 하면 다 애매한 단어니까 검색이 이게 시너지가 안 나거든요. 이럴 때는 정확한 차라리 나이를 넣어서 어떤 키워드를 찾으신다던가 아니면 이게 물에 안 젖는 모래 뭐 이런 거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은 혹시 브랜드명이 있으면 브랜드명을 써준다든가 유명한 브랜드면 아니면 유명한 브랜드를 찾아서 비교를 해본다던가 아니면은 오감 자극이 아니라 물에 안 젖는 모래, 젖지 않는 모래 찾으니까 키워드가 나오더라고요. 뭐 그런 걸 넣는다던가 이런 식으로 최대한 내가 좋은 글을 썼으면 이 좋은 글을 누가 볼 수 있도록 찾을 수 있고 컴퓨터가 날 찾아낼 수 있도록 그 키워드 어떻게 보면 코딩에서 코딩값 입력하잖아요. 우리가 지금 코딩값을 입력하는 것과 다름이 없어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처음엔 너무 어려울 수 있는데 이거 쉽게 생각하면요. 내가 오늘 좀 고민해서 찾아요. 하나를 상위 노출을 시켜요. 내일 상위 노출을 시켜요. 그러면 게임 한 레벨씩 깨는 거 있죠. 10개 딱 깨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잖아요. 그런 식으로 지수가 한 단계 올라가는 거예요. 계속. 그러면 지수가 5, 6 정도.
준체 5, 준체 6 정도 되죠. 그리고 그 정도로 내가 계속 공부를 열심히 귀찮아도 찾아보잖아요. 그럼 이게 기술이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은 힘들지만 나중에는 그냥 대충 써도 어느 정도는 노출이 된다. 근데 저 같은 경우도 그냥 내가 조금만 찾아갖고 한 거랑 지금 요 단계로 다 찾아가지고 여기까지 사실 여기까지만 찾아봐도 거의 상위 노출은 기본적으로 되실 거예요. 그래서 하는데 여기에서 요즘에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된 이제 마지막에 스마트 블록이 나왔는데요. 스마트 블록이 이제 이게 나오면서 이건 제가 예시로 보여드리려고요. 이게 모르면 이제는 글이 아예 안 뜹니다. 자, 다이소몰 검색했더니 아래에 네모네모 블록 같은 게 완전 네모는 아니지만 뜹니다. 오른쪽으로 들어가면 더 많이 떠요. 뭐라고요? 더 많이 뜨는 건 더 많은 검색량이 있는 거예요. 그만큼 경쟁률이 많을 수도 있고 문서량도 많을 수도 있어요. 어때요? 컴퓨터 입장에서 생각을 하니까 이런 식으로 보기만 해도 생각이 나게 된다는 거예요. 이거를 제가 아셔야 된다고 했던 거였어요. 스마트 블록 얼마나 중요하냐면 우리가 다이소몰을 검색을 했어요. 그러면 이렇게 쭈루룩 뜹니다. 일단 뭐 사이트 다이소몰로 가고요. 질문, 뉴스 뜨죠. 이게 순서가 어떤 키워드를 쓰느냐에 따라 다 달라요. 그러니까 쇼핑이 얘는 딱 필요하니까 쇼핑부터 뜨는 거예요. 이제 그건 나중에. 그래서 여기 스마트 블록을 볼 건데 오른쪽으로 갔는데 오른쪽까지도 쭉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인기가 많은 애들을 모아놨겠어요. 그리고 하나, 둘, 셋. 보세요. 다이소 온라인 몰. 그 다음에 인기글은 얘가 자동으로 띄워주는 거예요. 빛날만 엄마들 여기 잘 떠요. 왜냐면 그냥 일주일 안에, 3, 4일 안에 단시간으로 조회량이 좀 많이 뽑히면 여기 저절로 뜹니다. 파노라마 뷰 있죠? 가장 첫 번째 글은 파노라마 글로 이렇게 좀 띄워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가장 첫 줄. 그 다음에 여기 같은 경우 다이소몰 택배입니다. 다시 돌아가 볼게요. 다이소몰 온라인몰이고 인기글이었고 다이소몰 택배였고 원래 인기글이 없는 데는 다이소몰 고객센터까지 세 가지가 나와요. 근데 여기는 인기글이 들어가서 세 가지 대신에 두 가지가 나온 거예요. 항상 대부분은 세 가지 탭만 뜨고요. 이거 말고 뭐 인플루언서 탭이 뜨기도 하고 네 개가 뜨기도 하는데 어쨌든 보통은 세 개 떠요. 근데 그 세 개가 하나, 둘, 세 개가 떠요. 그러면은 무슨 말이에요? 나는 뒤에 거를 조금 더 노릴 필요가 있어요. 초보자분들은. 첫 번째 거 노렸을 때는 쉽진 않아요. 근데 이거 다이소 온라인몰을 봤더니 단 최신 글, 최신 6개월 이전의 그 날짜가 되게 많다. 세 개 중에 대다수로 두 개 이상이잖아요. 그럼 써볼 만해. 그럼 써볼 만해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이 스마트 블록이 왜 중요하냐면 내가 옛날에는 그냥 다이소 온라인몰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잡으면 여기 쫙 무슨 글만 떴어요? 다이소 온라인 몰만 떴어요. 근데 이제는 이렇게 탭이라고 하거든요. 여기 위에 있는 걸. 블로그를 눌러서 쫙쫙쫙쫙 이렇게 내려줘야 돼. 여러분 얼마나 이거 내리세요? 입장 바꿔서 나는 찾을 때 이거 얼마나 내려요? 많이 안 내리잖아. 이렇게까지 안 보잖아. 어디 놀러 갈 때 사실 그 위쪽에 좀 보고 말잖아. 그러니까. 그래서 나도 그런데 다른 사람은 뭐 어떻게 해서 똑같지 뭐. 그래서 여기 이렇게 봤을 때 결국 여기 3위 안에 안 들어가거나 또는 아이, 어떤 사람은 조금 더 이걸 찾고 싶어서 더 찾는 경우도 있겠죠. 그죠? 그래도 솔직히 한 10위 안에 들어가면 그나마 가능성이 있어요. 20위부터 점점점 힘들어져. 실제로 1위, 2위, 3위가 내려가잖아요. 순위가 내려갈수록 조회수가 팍팍 깎입니다. 요거 1위 한번 달성해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보는데 한 10위 안에 드는 게 중요해서 저희가 상위 노출했다라고 하는 거는 대부분 10위 안에 든 거를 좀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럼 20위 안에 든 것도 잘하신 거야. 20위, 30위도. 근데 50위는 진짜 보기가 힘드니까 특히나 50위 같은 경우 최신 글인데 50위다? 그거는 좀 실수가 있으셨다. 실수는 보통 여기에서 일어나요. 키워드 반복이 5번 이내이거나 키워드가 너무 많거나. 그럴 때 50이, 60이 쫙이가 있어요. 정확하지 않은 글로 판별이 된 겁니다. 그러실 때 수정은 제가 다 키워드 가르쳐 드리고 그게 막 습득이 된 다음에 그 수정을 하셔야지. 그걸 모르는 분들은 제가 처음에 왜 수정하지 말라 그러냐면 수정을 다 건드리시는 거야. 아니면은 키워드에 욕심이 나니까 다이소물, 택배 계속 5번을 더. 컴퓨터가 눈치가 빨라요. 인공지능이 계산 잘해.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차라리 고치려면 문장 전체를 요리조리 살살살살 잘 고치고, 그리고 키워드를 5개 다 넣는 거 아니고 한두 개 빠진 거면 괜찮아. 근데 아예 새로운 걸 넣으려 그래? 그럼 안 돼요. 그럼 순위 내려가요. 그거 일부러 순위 내리고 싶으신 분들이 쓰실 때 그렇게 합니다. 가끔 업체랑 이제 일할 때 고를 때가 있어. 순위 일부러 내리고 다시 써야 되고 뭐 그럴 때 있어. 하여튼. 어. 자, 그래서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이거를 노려서 적어도 2 안에, 3위 안에, 10위 안에는 들어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스마트 블록을 노리는 팁은 제가 영상을 드린 것처럼 딱 그것만 기억하면 돼요. 중간에서 뒤쪽으로 가는 걸 노린다. 그 다음에 최신 글이 좀 적은 걸 노린다. 그 다음에 하나 더 이제 조금 이거는 그냥 디테일한 이야기인데, 이렇게 보셨을 때 다이소몰 택배를 한번 눌러봤다 쳐요. 누르면 스마트 블로그 그냥 바로 이렇게 탭이 그냥 블로그 탭이 보이거든요. 그게 아니라 자동 검색 어로 이렇게 해야 돼요. 왜냐하면 스마트 블로그는 누르면 바로 블로그 탭으로 글만 보여줘요. 그래서 귀찮지만 귀찮은 만큼 잘 떠요. 귀찮은 만큼 조회수 가져가요. 그래서 저는 제가 이제 작전을 좀 방법을 팁을 드리면 주말은 쉬셔라. 주말은 아이디어 생각하고 생각 정리하고 에너지 충전하는 시간. 그래서 이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만 달리셔라. 근데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중에서 적어도 3일 이상은 이렇게 디테일하게 잡고 하루 정도는 편하게 쓰고, 아, 이틀까지는 말 못하겠어. 3, 4일은 좀 하시고, 아직 초보니까. 나중엔 조금 더 쉬시더라도, 그렇게 하시는 걸 추천드려서 저도 모든 글에 힘주진 않고, 한 3, 4일은 이렇게 하고, 그리고 한두 개 정도는 그냥 편하게 하고, 그래야 1년, 2년 쭉 갈 수 있으니까, 우리 수익 내려고 하는 거니까. 그럼 택배를 이렇게 쳐봐요. 그럼 또 나오잖아. 이렇게 타고 들어가 보셔야 이렇게 그래야 제목을 나만의 제목을 찾아낼 수 있어요. 그러고 여기에서 보시면은 조금 특이한 거 있죠. 이거는 뭐 크리스마스가 아직 안 와서 이런 거긴 하지만 얘는 다이소 몰이긴 하지만 우리가 찾다 보면 스마트 블록을 되게 앞으로 많이 만나게 될 거예요. 그러면 이 중에서 되게 사기가 그나마 해볼 만하고 좀 인기가 아주 많지는 않을 것 같고 그런 것들을 내가 이렇게 눈으로 찾아보고 한번 수치로 보고 하면서 반복을 하시면 여러분들만의 그 상위 노출할 수 있는 키워드를 많이 만들 수 있는 거예요. 한창 말랑핏이 되게 유행을 했어요. 인스타 릴스에 막 뜨면서. 그리고 이 다랑아리는 참고로 그 방탄소년단의 RM이 그 되게 유명한 작품을 샀다고 하는데 돈이 여기 모인대요. 거기 모인대. 근데 그게 이제 미니어처로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파는데 이거 같은 경우 실제로 한번 검색은 해봐야 되겠지만 조회량을 괜찮잖아요? 나쁘지 않지 않아요? 그래서 실제로 전 사러 갔다가 없어서 못 샀어요. 저희 동네는. 그래서 이렇게 쳐보면 다이소 달 항아리. 그리고 한 번 더 이거는 타고 가는 게 아니라 사실은 저는 거꾸로 가보는 건데 왜냐면 달 항아리라는 걸 자체를 내가 파악하려고. 케이크도 있고요. 소금단지도 있대요. 위치도 있대요. 화분도 있대요. 포스터도 있대요.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찾다가 액자 그림을 찾다가 캔버스로 산 거예요. 뭐 그런 가격이 뭐 비싸지 않아요. 한 2, 3만 원 정도? 비싼 거 안 샀고 한 2, 3만 원짜리 산 것 같아요. 되게 많죠. 그래서 뭐 가짜인지 진짜인지 뭐 그런 거 없이 너무 이제는 너무 제품이 많아가지고 어, 이렇게 해가지고 찾아가서 다시 거꾸로 갔다가 앞으로 갔다가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참고로 다랑아리 액자는 쳐봤더니 뭐 풍수지리 전문가? 너무 어려운 주제야 이거. 그러면 이제 달, 항아리, 캔버스 뭐 이렇게 다르게 또 찾는다거나 아니면 여기 연관 검색어 얘는 그냥 봐도 있네요. 대형. 뭐 네모아트는 뭐야? 네모아트. 네모아트는 뭐예요? 이건 모르겠다. 이건 뭐 무슨 뜻인지 찾아봐야겠는데 어쨌든 네모아트가 있어요. 근데 여기 보시면 1월 달 작년 글이 있고 홍보 글이 많고 테스토리 글이 많네요. 그러면 나 할 수 있어. 이거는 상위 노출할 수 있어. 이런 식으로 사람을 파악하고 최신 글인지 아닌지 그 사람들이 정확한 글인지 얘가 지금 다랑아리 액자를 다룬 글이 맞는지 이거를 파악하면 그러면 내가 들어갈 수 있는지 아닌지를 파악할 수가 있고 이런 키워드가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서 대부분 제가 뭐 인플루언서 키워드라 안 돼요. 뭐 최적화라 안 돼요. 이런 분들은 뭐냐면 엄마표 미술놀이라던가 그러니까 누구나 쓰는 단어. 누구나 쓰는 단어를 생각하신 거예요. 근데 이걸 한 번만 더 타고 들어가고 한 번만 더 거꾸로 검색을 해본다던가 이런 식으로 하면 초등 만들기 키트도 있네? 어린이 만들기 키트도 있네? 이런 거 상위 노출 어렵지 않거든요. 조회수가 물론 이거보다는 조금 덜 나오겠지만 건너 건너 가다 보니까. 그렇지.
그 카네이션 시즌이에요. 스승의 날. 그래서 블로거 분들은 이렇게 계속 찾다 보니까 사실 어느 정도냐면 한 달 전에 행사 시즌을 좀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카네이션. 그럼 나는 카네이션 어떻게 쓸 것인가? 그러면은 블로그 처음 쓰시는 분들은 뭐 카네이션 화분 정도 하실 생각을 하실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인플루언서 분들은 왜 인플루언서냐면 이 카네이션을 가지고 스티커를 붙이는 거랑 꽃이랑 아니면 꽃 케이크랑 이런 게 있으면 또 새로 나온 시즌으로 이런 게 신기한 게 있으면 이거를 한 두 가지 정도 해서 비교하거나 세 가지 깔아놓고 하시는 분도 있었고 그 오리 눈오리 집게 있잖아요. 캐릭터별로 한 10,000원어치, 20,000원어치 사가지고 그거 다 리뷰하시는 분이 있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하니까 인플루언서가 되고 그런 식으로 죽으라고 글을 쓰니까 더 조회수를 많이 쌓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렇게까지는 필요 없어요. 그렇게까지는 피곤해. 피곤한데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2016년도에는 분명히 하나를 썼어요. 2017년도 되니까 두 개가 쓰게 되죠. 작년에 그 글을 알고 있으니까. 근데 이제 2020년도, 2024년도 되니까 어떻게 돼요? 계속 찾아보다 보니까 카네이션 하면 이제는 워낙에 눈으로 본 게 많잖아요. 그죠? 그럼 그걸 가지고 리뷰를 하면서 새로운 것들을 또 사가지고 한다던가, 비교를 한다던가, 그게 어렵지 않은 거예요. 이제 계절감이 이제 연날리기에도 또 계절이 좀 오나 봐요. 연도 뜨네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보면서 나만의 글을 만듭니다. 인플루언서가 높게 뜨니까 속상하다고 하시는 분들께 꼭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 최근에 인플루언서 분들이 키워드 챌린지라고 해서 내 키워드를 등록하는 그게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내가 많이 키워드를 먹어야 돼. 제목에 키워드를 다 박아. 그러다 보니까 이게 상위 노출이 되고 스마트 블록에 섬세하게 뜨기보다 그 인플루언서 탭에만 뜨는 경우가 많고 내려가면 순위 금방 내려가고 묻히고 그거에 되게 이제 열중을 한 상태예요. 그러다 보니까 글의 퀄리티나 하나의 딱 디테일한 내용을 잡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하나를 탁 포커스로 맞추면 인플루언서 이길 수 있어요. 왜냐면 조회량이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인플루언서가 만약에 글을 쓸 때 슈링클스, 카네이션 만들고 투명 종이랑 이거랑 막 세 개, 네 개를 키워드를 몰아서 다 썼어. 근데 여러분은 뭐야? 여러분들은 카네이션 이제 두 가지를 비교한다던가 아니면 여러분들이 직접 산 거대로 이렇게 쓰시니까 더 이게 디테일이 다르고 실제 경험인데다가 되게 진하게 묻어 있으니까 내용이 경험치가 그러면은 이게 더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만의 글을 만들어라. 여러분들만의 키워드를 만들어라. 근데 그 열심히 쓴 글이 묻히지 않게끔 저는 도와주고 싶다. 그래서 이렇게 키워드 팁을 오늘 정리해 봤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정리를 드리면 요거 네 가지를 꼭 지금 순서대로 해야 된다. 일주일은 너무 지치지만 두 번, 세 번 정도, 2, 3일 정도는 꼭 이게 실천이 되셔야 된다라는 걸로 오늘 강의를 드린 거예요. 조회수 체크하실 때 월 조회량이 나와요. 한 달치 30일. 그렇기 때문에 너무 적은 것, 32 이상이어야 돼요. 이하면 어떻게 돼요? 하루에 한 개도 검색이 될까 말까인 거예요. 그러니까 한 달에 30개 이상은 나와야 돼요. 그 다음에 너무 많으면 내가 묻혀요. 왜? 인플루언서든 글 쓸 수 있는 사람들이 다 몰리고 지수 높은 사람들이 가져가기가 쉬우니까 10만 피하고 그 다음에 내가 5만 피하고 1만 이하 피하고 이건 뭐냐면 숫자가 왜 다르냐면 어떤 분은 1만 이상을 했는데 돼. 상위 노출이. 어떤 분은 5만 이상을 했는데 돼. 될 수 있거든요. 요 정도는. 그거는 뭐냐면 내가 육아 주제에서 켜켜이 상위 노출을 많이 해와서 준체 6까지 쌓았고 방문자도 쌓였고 그러면은 이것도 해볼 만해요. 그리고 단 최신 글이 적어? 그럼 무조건 해볼 만해요. 근데 이게 숫자가 그래서 각각 다를 수가 있어서 정해놨는데 처음에는 그래서 총 조회수 한 달치가 1만 이하인 걸로 잡고, 그 다음에 2만 이하인 걸로 잡고, 이런 식으로 늘려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난 시즌을 꼭 쓰셔야 되는지, 안 쓰셔야 되는지 물어보시는 분이 있는데, 사실 쓰시는 것 자체는 자유입니다. 뭐 내년에 또 검색이 될 수는 있어요. 단. 우리는 어떻게 쓴다? 저는 한 달 전에 준비한다고요. 그러면 한 달 전에 준비했다가 2주 전에 그 오픈을 딱 맞춰서 합니다. 그걸 어떻게 이겨? 그거 못 이기지. 그리고 빼빼로데이가 이미 당일 저녁이면 검색량이 확 줄어버려요. 그러면 쓰면 의미가 당장은 없는데 괜찮으냐? 괜찮으면 쓰시는 거지.
그 다음에 스마트 블록 사실 이게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요 단계를 가지고서 제목을 쓰시고 제목을 잡으실 때 단어가 너무 많지 않도록 또는 너무 적지 않도록 신경 쓰는 거. 이건 진짜 중요한 문제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글을 쓰실 때 요렇게 이제 해가지고 키워드를 3개 정도. 2개에서 3개 정도를 뽑고, 그 다음에 마지막은 총정리, 팀, 뭐 비교 이렇게 임팩트 있는 꾸민말을 딱 마무리해서 제목을 만드시면 된다는 거. 이게 제목 잡기의 시작이자 끝이에요. 이것만 알면 돼요. 자,